네, 4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앞서 2주차 수업에 이어서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가 소개한 부모 자녀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의 출생 이후 부모의 사망까지 계속되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계도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우리가 같은 우리가 삶에 대한 동기를 추구하면서 삶을 같이 살아가는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 아주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자녀 또한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조금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적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담당자이다. 자녀의 사회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생태적인 관계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태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이제 부분과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들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생태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애정과 신뢰, 보호와 권위, 존경의 정서가 융화돼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애정도 있고요. 믿어야 되니까 신뢰도 있고요. 보호와 권익, 그리고 이제 권위, 존경의 정서가 융화돼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애정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비교적 이익을 초월한 가족관계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제 선택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인 역할에 영향을 줍니다. 한번 부모가 되면 부모 역할을 수행해 중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준비 및 교육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가 있겠죠. 생존을 위한 목표, 경제적인 목표, 그리고 자아실현의 목표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목표는 우리가 먹고 자고 아이가 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목표는 아이를 교육하고 의식주를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아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목표는 아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네, 자녀의 출생과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부부 간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양육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같이 준비할 건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 뒤에 이제 우리가 부모가 이제 해야 하는 것들,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 자녀의 갈등의 요인입니다. 세대차, 첫 번째 부모와 자녀 간에는 나이 차로 인해서 세대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저는 되게 이 말에 이제 조금 많이 감동 아닌 감동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거를 살아왔던 우리가 네, 미래를 살아갈 너희들을 현재에서 만나서 네,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를 살아왔던 저 같은 엄마와 미래를 살아갈 아이를 이제 미래에 살 아이들인 거죠. 그 친구들을 현실에서 만났는데 서로가 너무 다른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싸우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게 부모됨으로써 우리가 성숙함에 의해서 아이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차는 최소 뭐 이제 우리가 20살에서 많으면은 40, 50까지 세대차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령의 차이가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에는 나이 차로 인해서 세대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보호와 독립의 갈등입니다. 청소년기 전후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독립과 의존의 갈등이 생기는 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와 허용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전후에는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에 대한 독립과 부모로서부터 인격적으로 독립을 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있고, 내가 이것을 예전에는 엄마가 맞다고 해서 내가 실행했는데 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 맞죠? 그 단계가 옵니다. 우리가 만 11세에서 12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독립과 의존의 갈등이 생기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통제와 허용의 갈등도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할 때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통제를 하고요. 우리가 뭐 8시까지 들어오너라, 9시까지 들어오너라 하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통제를 하고 허용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30분은 뭐 뭘 할 수가 있다. 뭐 TV를 30분만 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허용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의 요인을 풀어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대립되거나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는지가 아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부모 자녀의 갈등의 요인이 여러분도 아마 인지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애정 표현 방식과 자녀의 기대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어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이제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는 이제 조금 컸기 때문에 부모와 이렇게 스킨십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녀와의 이제 애정 표현 방식에서도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해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조금 옷을 드러나는 거를 입거나 이렇게 아빠가 쳐다볼 때 아빠는 이제 쳐다보지만 아니면 아니야, 아빠는 항상 예뻐서 보는 건데도 이제 자기가 느낄 때 그런 게 이제 조금 불편하거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애정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부부 간의 불화입니다. 부부 간의 불화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서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불화는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를 불신하게 되는, 그쵸? 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이제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의사 전달을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의사소통 방식에서 엄마는 왜 엄마 생각만 해? 아빠는 왜 아빠 생각만 해? 나는 이렇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부모가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가 아빠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해. 이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부모 또한 이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한 의사 전달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고 자녀도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혹은 자신의 이제 입장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 요인 5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바람직한 부모상입니다. 이제 바람직한 부모의 특성은 좋은 부모, good parents나 훌륭한 부모, great parents, 혹은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는 효율적인 부모, effective parents. 네, 이 3가지인데요. 네, 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 네, 그쵸. 뭐든 이해하고 수용한다. 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에서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마음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수용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이에게 너무 나의 입장만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지 않는가,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아이의 이제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됨으로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 중에서도 나와 다른 나의 이제 존재, 나란 이제 조그만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부모상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라, 아이에게 착한 일만 해라, 아이에게 인사하라,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이걸 하고 싶게 하면 나 먼저 이제 일찍 자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내가 아이에게 하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먼저 선을 긋고 지키는 그런 무언가를 보인다든지, 그쵸, 태도나.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조금만 먹으라고 했으면 나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부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상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적인 부모입니다.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들의 이제 말을 들어주는 부모겠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가족 회의를 할 건데 너희 생각은 어때? 우리가 이번에는 여름에 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나는 이번 방학에는 공부를 해야 돼서 못할 것 같아, 엄마. 나는 이 시간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괌 말고 미국으로 가고 싶어. 아니, 나는 수영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수용해서 민주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누나는 못 가기 때문에 누구누구하고 여기를 다녀오자. 혹은 다른 케이스에서 너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이거라면, 네. 근데 이게 또 민주적인 부모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교를 이제 대학생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인데요. 이제 저 또한 이제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 또한 내 이제 자녀가 커가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겠죠.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의 어떤 모습이라도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딸도 예쁘고 아들도 예쁘고 지나가는 애기도 예쁘고 한데, 이제 애기가 무언가를 하면은 이제 잘했다 하고 예쁘다 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그냥 빵 이제 터지는 거죠. 웃음이 터지는 거죠. 너무 제가 더 재밌고, 글자를 들렸는데 글씨를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이 글씨를 적었을 때의 이제 당시를 생각해서 상상해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도, 그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좋다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모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의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라고 하죠. 내가 이것을 원할 때 주고 아이가 이것을 원할 때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부모겠죠. 그래서 아이와 나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거죠. 아이가 이걸 원할 때 토스를 내서 사과를 던지면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다시 배를 던지면서 아이에게 무언가 행위를 이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모겠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부모상,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수용, 모범, 그쵸? 민주적, 사랑, 효율적, 다 긍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하나의 작은 존재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존중하며 보내고,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주적으로 사랑하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이제 제일 바람직한 부모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의 특성 이 부분도 저희가 퀴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부모의 특성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그리고 효율적인 부모가 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이 이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남은 이제 4주차 3교시 수업에서 이제 아이의 육아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대면 수업이 이제 투표로 해서 잡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수업 4주차 3교시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네, 이번 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의 이제 부모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